최종 확인서는 세부 하셔야 되는 거 아세요? 세부예요. 한 분은 여러분 대학교 교수님한테 제출하는 거고, 한 분은 여기 실습 슈퍼바이저한테 제출하시고, 한 분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여러분 자격증 취득용입니다. 뭐 한부서 기념으로 어떤 학교는 그냥 일지에다가 그걸 읽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해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오너라기보다는 오너 마인드보다는 직원 마인드가 있을 연령대이신데, 뭐 세월이 흐르면 또 대부분 오너가 될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직장인도 중요하지만 오너도 똑같아요. 노무사를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적으로 노무사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공부하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자녀가 대학교 갓 졸업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과거에 보니까 제 작은 아들 친구가 대학교 4학년 때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6개월을 하고 힘들어서 관뒀어요. 무슨 내심 뭐냐면 고용보험 6개월 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겠다. 그건데 그 신청을 가서 노동청에 했더니 노동법에 180일 이상 출근한 사람, 그러니까 계산하면 한 9개월 이상을 근무해야만이 180일 살. 그 사이에 뭐 국경일 같은 거, 선거일, 이것은 출근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급여 몇 달 받으려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제로 못 받았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노무사한테 강의 들었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대학교 때 알바를 6개월 하고 실업급여 고용보험 6개월 냈으니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면 9개월을 채워야 된다. 참고로 그뿐만 아니고 이 노사법이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타려면은 공부를 조금 하는 게 좋아요. 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청 공무원은 아동센터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급식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방에 와가지고 주방에 이렇게 창틀 먼지 있다고 감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중앙지원단에서 식단을 다운받아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대부분이 알러지 유발 음식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막 하루에 오늘 식단에는 알러지 유발 음식이 8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거기에 취약한 사람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 유발 음식을 최대한 배제하는 게 좋아요. 물론 거기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센터가 물론 특징이 있긴 한데 90%가 알러지 환자예요. 그래서 설탕. 그래서 우리 얼핏 볼 때 꿀떡, 떡이네, 이거 밀가루 아니네, 좋네 그러는데 거기에 꿀을 넣는 게 아니고 100% 설탕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배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앙지원단에서는 그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한 끼에 지자체 보조금이 4,500원이고 그 4,500원 안에서 조리사 시급을 빼고 또 퐁퐁 세제까지도 거기서 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저 지방의 전라도 같은 경우는 결국 조리사 월급을 시급을 빼면 일식이 약 3,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거기서 쌀 사고 뭐 사면 좀 빈약하죠. 다행히 이제 우리 시는 인상을 시켜줬어요. 6,000원이기 때문에 그 중앙지원단 메뉴는 어떻게 보면 조금 풀밭 메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꼭 고기 반찬을 하나를 추가를 해라. 과거에 이제 우리 조리하던 분이 그렇게 그걸 잘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조리사가 시급 조리사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힘들어요. 반찬 하나를 추가하면 바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기 반찬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두부조림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두부 훈제 오리조림 이렇게 하든가, 혹은 거기다 참치 뭐 이렇게 하든가 해서 기술적으로 조리사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면서도 우리가 소정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매 끼 꼭 먹도록. 오늘 메뉴를 보니까 두부조림에 도토리묵 김무침이더라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볼 때는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 이걸. 두부나 묵이나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운받아서 한 사람이 그걸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한 줄을 맡아라. 물론 이럴 수 있겠죠. 반장님이 딱 해서 좀 본 다음에 당신은 이 한 주 것을 아주 빨간 펜으로 50% 이상 고쳐라. 지시를 해주면 좋아요. 안 그러면 대충 고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하면 그게 이제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빨간 펜이 많으면 당신 참 잘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통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튀김류도 알러지 환자한테는 아주 안 좋아요. 튀김류. 물론 뭐 개중에 맛있는 게 많지만 고구마 마탕 맛있는 건데 튀긴 거고, 또 거기다 내고 또 뭐예요? 또 설탕이 들어가고, 이래서 아주 이중삼중으로 알러지 유발을 해요. 여기 아동들은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발에다가 붕대를 감고 다녀요. 진물이 흐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학교 앞에서 그걸 사 먹어요. 참 이것이 딜레마예요. 주로 이제 막걸리들이니까 부모들이 아침에 가면서 용돈을 주는가 봐요. 용돈 주니까 또 안 사 먹을 수 없으니까 학교 앞에 가면은 거의가 설탕 제품이더라. 달짝지근하고 뭐 새콤한 거 이런 것들에서 아이들이 아주 취약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이라도, 또 어떤 부모가 그래요. 자기네는 방학 때 애가 세 끼를 다 컵라면 라면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만이라도 밥을 꼭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빵을 많이 먹게 해준다던가 음료수를 많이 먹게 해줘서 배불러가지고 저녁을 안 먹고 가버리면 이제 그 엄마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꼭 좀 하나 고기 추가를 교묘하게 식단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런 말 있거든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첫 번째 통은 뭐냐면 소통한다는 뜻, 소통. 소통이 부족하면 두 번째 통은 고통스러운 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통하셔야 돼요. 반장님한테도 자꾸 얘기하시고, 나 오늘 뭐 했는데 이거 참 힘들었다. 나 뭐 하려고 한다 하시고, 반장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반장님 아침에 10시 딱 되면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반회의를 하셔야 돼요. 어저께 뭐 힘들었냐, 오늘 뭐 할 텐데 뭐 힘들지 않냐 해가지고 바로바로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고유의 힘든 영역이 있어요. 그분은 그 부분 힘들어해. 여러분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저거 찍으셔야 되는데, 혹시 이금희 선생님 좀 얼굴에 철판 좀 잘 깔고 이거 찍어서 할 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한번 이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찍는 것도 힘드시면 바로바로 새로운 분한테 바로바로 넘기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넘길 때 100% 넘기지 말고 처음에는 자기가 PD를 하고 연출하고, 새로 오늘 맡은 사람은 조연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대장치,
해가지고 저 화면 확인하고 어디가 좀 보기 싫은가 확인해서 조금 소품도 하고. 여러분들 너무 메모 열심히 하지 마세요. 방송할 때는 메모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 보면서 메모하면 되니까.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